예, 박근혜 대통령이 IS와 복면 시위를 연결지으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당은 국민을 IS에 비유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조계정 화쟁위원회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중재안을 받아들여 평화적 집회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노총이 내달 2차 총공기를 예고하면서 과연 중재가 통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정공기 홍익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회의 순방에 돌아온 직후에 이제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아주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폭력 시위 부분들, 또 국회에 대한 순서리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좀 발언 내용을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 위상에 걸맞는 국회와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삼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강한 목소리로 이제 국회도 좀 질타를 하고요. 또 폭력 시위에 관해서 엄정 대응 방침을 좀 밝혔는데 먼저 국회 이야기 좀 할까요?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위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정권 심판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우리가 이제 선진국 정치 문화가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할까 입법부에 향해서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 맨날 앉아가지고 립 서비스만 하고 뭐 민생 뭐 말로만 하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대통령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예. 지금 한중 FTA가 가장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제일 먼저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법, 뭐 의료법, 관광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계속 연말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또 김영삼 대통령 서거 전국하고 맞물려 가지고 국회가 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답답한 표현에서 만날 립 서비스만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좀 답답하고 안타깝더라도 좀 더 입법부에 대해서 좀 더 점잖지만 날카로운 이런 표현을 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시기에 대한 아쉬움은 아까 대통령 마지막 말미에 다시 한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가장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주의자였던 YS를 추모하기 위해서 여야도 정쟁을 좀 금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렇게 합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기간에 대통령께서 돌직구를 날리신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시기가 좀 적절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단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약간 유체이탈 합법이 대통령한테 좀 아쉽다. 즉 대통령이 물론 지금 의회가 따라오지 않는 거에 답답함을 표현하신 것은 10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장은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떨어져서 이게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좀 책임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오늘 뭐 일간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기간, 재임 기간 동안
야당 대표와 만난 사례를 쭉 횟수를 분석해 놓은 기사가 예. 있었습니다만 예. 박근혜 대통령 아직 한 건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의회랑 아직 소통을 안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소통을 좀 넓혀 가시면서 또 그러면서 의회에 대한 질타 예.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예. 이게 계속 반복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전에도 보면 배신의 정치 심판론이라든지 이렇게 좀 돌직구로 계속 날려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혹시 대통령이 어떤 또 이 어떤 명분을 누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정치적인 어떤 세력 교체를 위한 명분 요청을 하고 있는 누적을 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답답하시겠지만 또 국민들도 답답하니까요. 예. 좀 이런 것들 좀 대화로 좀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발언 내용 짚어봤고요. 지난 14일 도심 폭력 시위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공권력 우롱이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특히 이제 IS처럼 얼굴을 감추는 복면 시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걸 좀 금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저는 대통령으로도 충분히 그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공권력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무시되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날도 뭐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화염병 등장하고 한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차벽만 설치하고 뭐 채찍만 하는 이런 그 과정을 거쳤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또 백모 씨는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지금 뭐 생명 위독한 그런 불상사도 있었지만요. 근본적으로 저는 그 불법 난동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인 그 대처를 해야 된다. 예. 뭐 그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체포를 한다든가 이런 예. 아주 그 긴급한 상황에서의 그 해결 작전 등이 필요한데 저는 오히려 그 경찰청장한테 좀 불만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충분히 공권력이 이렇게 우롱당하고 경시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와중에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그 회의를 갔다 와서 프랑스 테러 등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혹시 이런 시위대 중에 또 그런 또 테러를 노린 집단들이 들어가서 더 큰 일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예. 근본적인 취지의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IS와 얘기를 했거든요. 복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시위대의 어떤 공통점이 바로 복면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왜냐하면 보통 다른 나라의 IS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국적이 다른 분들을 가지고 이제 IS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집회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IS라니까 집회하시는 분, 즉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면 IS 물론 지금 좀 밝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연계가 없다고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회하시는 분이 IS다라는 식의 이제 등식을 성립시키려고 하면 좀 국민들 입장에서도 또 야당이나 또는 대통령 입장과 생각이 다른 분들 입장에서 아 그럼 내가 IS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렇게 좀 두려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과한 표현이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물론 집회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그만큼 간절하게 막겠다는 의지 정도로만 읽어야지 예. 이 문제를 진짜 국민들을 만약에 IS로 좀 대하거나 예. 그런 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뭐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기 예,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단호한 의지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국민을 IS하고 이렇게 동일시해가지고 비유한 게 아닌데 지금 이상하게 언론에서 그 야당 의원들이라든가 일부 야당 의원들이나 일부 NGO 그 단체 관계자들이 예. 대통령이 국민을 IS 비유했다 이렇게 좀 그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그 연합뉴스에 정확히 대통령이 그 싱크를 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 보면은 복면, 예. 이제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불법 시위가 되면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조차 들어와 가지고 더 큰 그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이것을 단순하게 대통령이 국민을 IS 해도 이거 굉장히 정치 논리거든요. 예. 근데 그 정치 공세를 과연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까지 이렇게 그 확대해서 가는 게 필요할까? 예. 이 부분도 저는 야당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면을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그 이번 주인가요? 이 복면금지법을 이제 새누리당에서 발의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 맞서서 야당은 차별금지법도 이제 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복면금지법 같은 경우 앞서 두 차례 이제 폐기가 된 상황이고요. 자, 이게 법안끼리 좀 맞서고 충돌하는 그런 양상인데 네.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예. 제 생각은 근본적인 시위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 볼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나 복면금지법이 둘 다 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복면금지법 같은 경우에 예컨대 뭐 성매매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이 복면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주의 주장과 또 본인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복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 여당의 대응 논리는
폭력을 쓰는 집회에서 복면이 많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실제로 지켜지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즉 평화적 집회하겠다고 복면을 했다가 시위로 폭력 시위로 바뀌면 복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규정과 선이 잡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한쪽은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예. 한쪽은 그렇지 않다. 정당한 불법 투쟁에 대해 막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에 예. 서로 낸 법안인데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시위 문화를 바꿀 때가 된 것 아닌가. 예. 그리고 또 반대로는 정부 여당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4일 그 총궐기대회 이후에 15일부터 지금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한 남성이 어제 오후에 조계사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게 달라 이렇게 하면서 좀 뭐랄까 행패를 벌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상균 위원장 중재를 요청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거든요. 예, 교수님. 그 이분이 흉기를 왜 휘두르는지 모르겠는데 흉기 드는 자체도 잘못됐고 조계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정확히 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마찬가지로 조계사도 불법 범법자를 이렇게 그 국민의 여론과는 달리 종교 시설 우리 종교는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 지금 뭐 피신을 시키고 보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뭐 자승 총무원장이나 도법 뭐 화쟁위원장이 안 만나는 것처럼 하다가 굉장히 이분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지금 화쟁위원장이 만나서 뭐 계속 보호해줄 거면 얘기를 하고 중재를 한다는데 예. 저는 불법 그 파업 시로 그 도피한 사람이 어떤 협상을 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중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경찰하고 한상균 위원장하고 우리 저 불교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겠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공권력은 공권력 다워야 되고 예. 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런 잘못된 문화가 계속되고 있고 예. 결국은 경찰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이것도 뭐 우리가 종교 시설에 대한 어떤 정서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예. 우리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을 한번 또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뭐 복면금지법이고 차벽도 금지 나오는데 예. 복면금지법은 뭐 독일이라든가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때 떳떳하게 신분을 밝히라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차벽금지법은 또 야당이 들고 나왔는데 차벽이 생긴 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박산성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의 그 과문에 등장한 게 차벽이 아니고요. 본래 원조는 그 노무현 정부 때 등장을 했는데 뭐 차벽 금지를 한다고 해서 뭐 예. 이게 또 불법 파업 시위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일시적으로 예. 그 법을 만든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불법으로 뭔가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 공권력이 집행을 한다. 예. 이런 그 근본적인 문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그 한상균 위원장은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오늘 그 60대 어르신이 와서 이제 본인 난동을 부리는 것도 조계사가 왜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느냐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잡아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두 가지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한상균 위원장이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것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또 집회가 있는 국민적인 소통하겠다는 의지들도 있습니다. 이걸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즉 예. 한상균 위원장은 이제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서 조계사나 또는 이 실제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좀 부담을 좀 덜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중재안을 던진 것이 세 가지 요구 아닙니까? 첫 번째는 평화적 시위 12월 15일 거를 12월 5일 날 있을 집회를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화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중단해 달라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기승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집회를 해서 우리가 과잉 진압이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지인 거고요. 두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출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현재의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좀 말씀을 잠깐. 예. 네. 아니 그 범법자가 말이죠. 무슨 다음 단계의 어떤 그 시위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하겠다. 이건 그 정치인이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본인이 그 잘못한 데 대해서 처벌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정치 국회로 대비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대화를 하겠다. 본인이 대화할 자격이 없잖아요. 일단 불법 파업 시위를 해가지고 많은 그 공권력의 그 훼손을 시키고 국민 재산을 그 파괴시킨 사람이
대화를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정치인의 논리의 모습인데 예. 우리 강 교수님 말대로 일단 조계사 나와가지고 본인이 그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가피한 어떤 그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면 예. 그거 먼저 받은 다음에 예. 이제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쌍용차 파업 때도 많은 고생을 한 분이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뒤에 해야 될 얘기가 뭐 평화 시위를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예. 우리의 노동 정책을 알려주겠다는 선우가 건데 잘못됐다? 선우가 잘못됐다고 저는 야, 봅니다. 아, 예, 예. 예. 지금 제가 그 말씀 하려다가 중간에 잘려가지고 제 말을 제 말을 그쪽에서 한상균 중간에 위원장이 그런 요구를 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요구를 하는 그렇게 거죠. 했다라는 예. 팩트를 말씀드린 예,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상균 위원장 자체의 거취 문제는 본인이 좀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정부는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지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예. 사실 임금 피크제나 여러 가지 노동 문제 현안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겠다는 노동자의 의지도 예. 이 공간 안에서 같이 풀어내야 된다. 근데 이것들을 같이 싸잡아서 한상균이 예. 잘못했으니까 이것도 문제다라는 식으로 묶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원장도 그런 부담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고요. 예. 노동계의 요구도 듣는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께서 김진태 의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좀 난감한 지경에 처했죠. 조계사의 공권력을 투입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조계사 승려분들이 이제 김 의원 씨를 찾아가서 계속 항의 방문하고요. 그 불경을 이제 독경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시위 아닌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게 뭐 김진태 의원은 강경합니다. 뭐 유감을 표시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김진태 의원이 뭐 초선이지만 그 새누리당 내에서 강경 그 발언을 잘 하고 어떨 때는 뭐 약간 오버도 하기도 하고 본인도 사고도 하는데 이번에는 저는 정말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 발언을 한 거죠. 왜냐하면 종교계라는 곳은 뭐 뭔가 좀 그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네. 오히려 부담스러운 그런 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무릅쓰고 예. 그 공권력이 그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뭐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지난 정권 때 조계사에 공권력이 들어가서 범법자를 체포해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불교의 반발도 좀 있었지만요. 그런 원론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또 조계사의 그 부주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대화를 한 건데 예. 저는 뭐 그 대화하는 모습 좋아 보였어요. 뭐 결론적으로는 김진태 의원이 바빠서 나가고 나머지 분들이 목탁을 치고 했지만 그 대화 자체도 좋아 보였고 다만 김진태 의원이 그 조계사에서 오신 그 스님들한테 범법자를 두둔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두둔보다는 뭐 이렇게 피신을 시키고 보호하는 게 과연 예. 국민 정서에 맞느냐 이렇게 조금 그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적인 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맞는 방향이 보고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한성규 위원장이 조계사 나오는 게 좋겠다. 예. 이것을 조계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제 뭐 김진태 의원의 발언은 전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투입해야 된다. 이거 사실 조계사가 스님들한테는 집이거든요. 네, 당신네 집으로 공권력을 넣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니까 스님들 반발은 대충 예상이 됐던 문제죠. 그리고 그런 부담도 어쨌든 조계사가 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부담을. 그러니까 그것들은 진짜 조계사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김진태 의원이 발언한 것이 적절한지는 공안검사 출신이라서 확실히 이제 이런 문제에 단호한 의지를 보이시는 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예. 발언은 좀 과했다. 예.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그럼에도 또 괜찮은 것은 예. 어제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도 김진태 의원한테 먼저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계사에서 예. 그리고 또 오라고 해서 그 자리가 성사된 건데 예. 그것들은 또 잘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소신과 하지만 그 소신에 대한 국민적 질타는 예. 본인이 감수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김진태 의원의 이번 발언은 그 2000년 전에 소도라고 이 법제도가 미비했던 그 원시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박해를 당하면 사회적으로 박해를 당하면 숨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종교기관의 소도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법제도가 완벽히 돼 있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조계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그 원론적인 문제를 얘기한 거고요. 그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냐 그랬을 때 기독교다. 그러면 교회에 어떤 그 범법자가 들어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김진태 당연히 본인은 뭐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 뭐 공권력은 집행이 돼야 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기 교수 그리고 강훈식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